안녕하세요, 대협 시청자 여러분들. 저는 동양철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정보 재료들을 알려드리는 멘토 이준욱입니다. 자, 우리 동양철강은 강간 제조 판매 업체로서 최근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죠. 동해 석유 시추 관련 가스관 테마로 주가가 엮이면서 좀 큰 상승을 나오게 됐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전환 사채에 치여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. 아직까지 이 시비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잠시 뒤에 얼만큼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,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는 남아 있는 이 향후 대왕고래 일정들 제가 좀 안내해 드리면서 요런 재료들이 있으니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전략을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먼저 12 물량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6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추가 상장에 대한 12 물량이 7월 달, 8월 달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주가 조정이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이 12 물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자, 한 차례 6월 달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주가가 무려 거의 3연상,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추가 상승하는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.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 원인이 전환사채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이번에 너희들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했어, 우리가 가스관 하는데 잘 걸렸어 한다는 식으로 주가를 딱 띄워놓고 위에서 전환사채 공시를 추가적으로 내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었고, 지금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참 나쁜 놈들 같아요. 그럼 이제 남아있는 전환사채 물량과 얘네들의 전환가액을 보게 되면 일단 전환가액이 731원, 지금 900원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전환을 해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겠고, 여전히 남아있는 전환 가능 주식수가 약 1600만 주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 1600만 주가 시장에서 더 풀리게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한 주당 가치가 더 낮아지는, 가격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습니다.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전환가액이 731원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빠질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. 그러니까 여 730원대가 락바텀 지켜줄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힌트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 730원이라는 때 가격 자체가 거의 이 매물대의 하단 지선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사실상 거의 죽었다 봐도 될 정도의 주가의 좀 하락폭이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직까지는 이 하방에 대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장기 이평선 위로 주가가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, 만약에 이 최근에 코스닥 지수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던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 주가에 대한 회복성은 조금 더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정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또 설명드리고 싶은데, 자, 그러면 이제 이슈로 들어가서 향후에 어떤 재료와 이슈가 남아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정 먼저 보기 전에 오늘 또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왕고래 탐사 시추 준비가 순항 중에 있다. 싱가포르 기업과 이 보급선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뉴스라고 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시장도 오늘 화성밸브가 현재 대장 중에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좀 크게 상승을 좀 오전에 해줬었고, 화성밸브 이 종목이죠. 오늘 이 뉴스로 16%또 고가 달성을 해줬습니다. 다른 종목들은 일부 좀 따라가다가 많은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. 뉴스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냥 보급선이란 건 말 그대로 물자나 사람을 이제 옮길 때 사용하는 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탐사 시추 준비가 그냥 잘 진행되고 있다, 요 정도의 뉴스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요 뉴스에도 화성밸브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이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존재한다,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과 파급력 있는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한층 더 주가의 변동성을 키워낼 수 있겠구나,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죽은 재료가 아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럼 이제 향후 남아있는 재료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8월 말에 이 동해가스전 투자 관련된 주간사
입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일단 8월 말이다라고 뉴스에게 나오게 됐는데 8월 말이면 사실 당장 다음 주가 끝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주간사 입찰을 시작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주간사 입찰이 또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 관련주들의 또 상승 랠리가 조금씩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남아있는 일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우선 9월 달에 산업부 장관 2차 전략회의 일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자, 앞전 6월 달에 이게 1차 전략회의가 있었죠. 이때 이제 관련주들이 크게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, 그때 당시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GS에너지, 국내에 또 SK E&S가 참가하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럼 요게 일단 2차 전략회의 일정이 요게 약간 좀 중요하겠다. 그리고 이제 9월에서 10월달 사이에 이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 의향 접수가 또 시작이 됩니다. 현재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. 뭐 엑스모빌이라든가 뭐 등등등 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, 얘네들의 참여 의향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또 관련주들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.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할 건지 윤곽이 나오게 되겠죠. 자, 그리고 중요한 또 10월 달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남아 있게 되겠고, 요게 이제 또 선정 발표가 나게 되면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좀 이제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수가 있는데, 일단은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고, 테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.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대장주가 막 상한가를 가거나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관련된 회사만 있으면, 특히 관련주만 있으면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일정들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11월, 12월 달에는 탐사정 시추 착수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되는 달이기도 하다라는 점, 그리고 3월 달에 시추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자, 결과 발표 그리고 시추가 착수되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, 요게 이제 제 생각으로는 밑에 아래 가스와 석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, 사업성이 있냐,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. 지금까지 동해에 이 가스를 발견을 해가지고 뭐 몇 년간 켰던 기록도 있고, 뭐 이게 이제 돈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,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있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사업을 참여를 했던, 그리고 그 향후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 발표까지는 일단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본격적으로 가스와 석유가 발견되는 시점부터는 밸류의 관점으로 또 보시는 것도 좋겠다,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